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은 휴일이니까 임시 공휴일, 또 오늘 선거하는 날 아닙니까? 투표. 오늘 대선 있는 날입니다. 대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투표하시고 편하게 하루 쉬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미로운 소식들이 좀 있어요. 재미있는 소식들도 있고 어떤 황당한 이야기들도 좀 있어요. 황당한 이야기들도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짤막하게 한번 전달토록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요, 올 들어서 주요 건설주에 투자를 좀 늘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건설주 쪽으로 국민연금이 관심을 모은 것 같은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나란히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는가 봐요. 그래서 건설 경기 활성화 기조를 보이다 보니 이 건설 기업들의 실적 개선, 이 실적 개선에 좀 배팅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된다는 거죠. 풀 배팅 들어간 것 같습니다. 풀 배팅. 금감원 전자공 시스템에 보면은 국민연금은 지난달에 GS건설 주식을 86만 7천 주 추가로 사들였고, 올 초에 8.47%만큼이었던 지분율을 지난달 14일 기준 9.49% 확대를 했어요. 작년 8월 말 기준 9.51%였던 지분율을 지난 1월부터 일부 털어냈는데,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제 투자를 늘리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의 GS건설 신규 취득 지분 가치는 지분율 확대 공시 의무가 발생한 지난달 14일 종가 기준으로 약 165억 정도 되네요. 자본시장법상 국내 상장사의 일반 투자 목적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이가 지분율 1% 이상을 변동하면은 공시의 의무가 이제 생기는 거죠. 국민연금은 GS건설에 대한 신규 투자 지분을 갖고 약 보름 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린 지난달 14일을 보니까요, 19,500원에, 19,050원에 장을 마감한 GS건설은 이날 22,550원에 장을 마감을 했고, 이 기간의 주가 상승폭은 약 18%에 달합니다. 누적 지분율 변동폭이 1%를 넘긴 시점에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국민연금이 지난달 14일 이전부터 여러 거래일에 걸쳐서 GS건설 주식을 이제 매집해 왔다면은 신규 취득이죠. 신규 취득 지분에 대한 수익률은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현대건설 지분도 최근에 늘렸는데, 작년 3월 기준 6.87%였던 현대건설 지분율을 이후로 작년 내내 1% 이상 변동하지 않은 채로 있었으나, 지난 2월에 주식 1009만 9천 주죠. 1009만 9천 주. 이거를 추가 매입을 해요. 추가 매입을 해가지고 2.20% 정도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9.07%, 오른 국민연금의 현대건설 지분율은 4월 초에는 무려 9.91%까지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은 현대건설 신규 취득 지분율 통해서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챙겼는데, 공시에 따르니까 국민연금이 지난 4월 초에 추가로 매입한 현대건설 보통주의 평균 가격은 약 34,765원입니다. 그 이후로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일 현대건설 65,700원 장을 이제 마감을 했고요. 4월 초 가격에 비해서 88.98%까지 이제 치솟은 거죠. 치솟았어요. 건설주는 대선 이후로 주택 공급과 사회 기반 시설의 투자 확대로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에 힘입어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해외 원전 수출 기대,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업황의 회복 기대가 커진 것도 주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RX죠. KRX 건설 지수는 올 들어서 전날까지 42.7%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 상승률 12.48%, 코스닥 지수 상승률 9.16%, 훌쩍 웃돌아요.
대선 이후로 국토 균형 발전 기조와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이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안정과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한 대규모 SOC 투자 가능성도 건설업 전반의 분위기 반전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어서 또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트럼프가 그 타국의 대미 관세 적용을 관세로 맞대응하지 않으면은 미국은 경제적으로 이제 생존할 수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트럼프는 2일날 사회관계망 서비스죠.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 보니까 이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관세를 적용했는데 우리가 신속하게 관세로 반격하지 못한다면은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고 전날에도 트럼프는 SNS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법원 예상과 다르게 우리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다른 나라들은 반미 관세로 우리를 인질로 잡을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 파멸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겁박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SNS 연달아 관세의 당위성을 옹호한 것을 게시한 것은 이 상호 관세의 효력을 두고 이 심리를 진행 중인 미국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 같아요.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지난달 28일 관세를 이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가 이걸 시행한 이 상호 관세 이 철회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 법원은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을 했죠.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대법원도 약간 보수적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을 탈 거다 이런 증권가 분석도 있던데 과거 대선 이후 주가 흐름은 대체적으로 우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로 금융시장 중심의 민생 부양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다음 달 9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이제 끝나다 보니 관세 압박이 심화되고 6월 중순 이후로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대선이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대선 이후 증시 흐름은 대부분 상승했다. 선거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한 점이 주가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작용을 했고요. 실제로 1981년 이후로 9차례 대선 중에 대선 1년 후에 코스피가 하락한 사례는 단 3번에 불과하다는 설명이죠. 평균적으로 대선 한 달 후에 코스피는 약 3에서 4% 올랐고 1년 뒤에는 평균 16.5%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정책이 이어질 거라는 예상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과거 진보 성향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새 정부 정책은 주식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기울일 것이다. 증권업과 재생에너지 업종이 정책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증권사도 있네요. 다양한 증권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데 일단 한번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투표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좀 능력 있는 대통령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휴일 보내십시오.